자, 이번 시간에는 일곱 번째 개념이고요. 이제 연관과 독립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개념 구분할 때는요, 절대 국어 사전적인 내용으로 절대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연관과 독립은 생물학 사전에서 따로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한 개념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하고 과학에서 의미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 특히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개념 중에 하나니까요. 자, 일단 독립이라는 개념이 쓰이는 단원들이요, 지금 1단원하고 그 다음 2단원, 그 다음에 4단원에 나오게 되는데, 1단원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요, 독립변인에 대한 개념을 다뤘습니다. 이때 이제 쓰이는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독립영양생명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이제 독립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유전 파트에서 바로 독립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쓰이는 독립과 이때 쓰이는 독립과 이때 쓰이는 독립은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독립이냐, 이제 그런 뜻인 거죠. 독립변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단원에서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요. 이 원인들을 모두 뭉쳐서 그것을 무슨 변이이다, 독립변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때 결과는 우리가 종속변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독립영양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를 의미하냐면 광합성이 가능한 모든 생명체들을 지칭하는 게 독립영양 생명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에 대한 독립을 뜻하는 거냐면 유기물로부터의 독립이거든요. 즉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들은 무기물로부터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기물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한 생명체들을 독립영양 생명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유전에서 의미하는 독립과 연관입니다. 자, 독립과 연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유전자에 대한 개념인데, 유전자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염색체잖아요. 정확하게는 DNA인데,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위치에 대한 개념이라는 점이죠. 다시 한번, 유전 파트에서 의미하는 독립과 연관의 뜻은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 위치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 좀 구분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유전자가 위치가 되었을 때 유전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독립되어 있느냐, 연관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었던 형질들을 보게 되면요, 자, 현재 콩의 형질에 대해서 모양부터 키까지 세 가지 형질이 있고요. 각 형질별 대립 유전자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유전자가 콩을 구성하는 체세포 내 염색체 상에 이 유전자들이 존재해야 되고, 모건의 유전자설에 따르면 그 위치가 전부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콩의 체세포 내에 1번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1번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몇 번 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할 거냐면 2번 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현재 콩의 모양 형질과 콩의 색깔 결정 형질들은 서로 1번 염색체에 있거든요. 즉 같은 염색체에 존재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란 얘기고,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표현하냐면 연관이다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연관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동일한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연관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애들은 2번에 있고 애들은 1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놈들과 이놈들은 서로 다른 번호의 염색체에 각각 존재하는 유전자들이죠. 그럼 번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상동 관계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서로 다른 염색체,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동 관계가 아닌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뭐 돼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독립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독립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콩의 모양과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분명히 같은 번호, 즉 동일한 염색체상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뭐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연관과 독립이라는 개념은 한 가지 형질 내 대립 유전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독립과 연관의 뜻이기 때문에 독립과 연관은 반드시 나와 있듯이 양성 유전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듯이 이것들은 뭐에 대한 개념? 이와 같이 유전자들 위치에 대한 개념이라는 걸 좀 구분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연관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연관되다 표현하고요. 독립의 정의입니다. 독립의 정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 서로 다른 염색체의 관계가 반드시 무슨 관계이어야만 하냐면 비상동 염색체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상동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독립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이렇게 염색체상의 체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내용을 보면요. 현재 이 두 쌍은, 이 한 쌍은 콩의 모양에 대한 유전자고, 얘는 콩의 색깔에 대한 유전자고, 얘는 콩의 키에 대한 유전자고, 그럼 이 염색체가 몇 번? 1번이 되는 거고, 얘가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콩의 모양 유전자하고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같은 염색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관계를 연관되다 그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관의 정확한 뜻은 같은 염색체 상의 유전자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지 A 쪽에 어떤 유전자가 같이 있냐면 스몰 b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지 A와 스몰 b 유전자가 서로 뭐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고 표현하면 되고, 그럼 반대편은 스몰 a와 라지 b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관계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현재 라지 D 스몰 D는 2번에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들의 관계나 이 유전자들의 관계는 서로 다른 비상동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전자들의 관계는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라지 D와 독립되어 있는 유전자는 라지 A도 되고 스몰 A도 되고 스몰 B도 되고 라지 B도 된다는 얘기지. 그 마찬가지로 스몰 D와 독립된 유전자도 이거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네 개가 서로 독립관계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얘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점이야. 독립의 뜻은 분명히 비상동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다라고 분명히 정의했어. 그럼 라지 A와 스몰 A는 분명히 다른 염색체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독립되어 있다 표현하냐 이거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왜? 독립의 관계는 반드시 비상동에 존재해야 되거든. 그럼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상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독립이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다. 됐지? 그럼 마찬가지로 라지 A와 라지 B도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데 라지 A 염색체하고 라지 B 염색체는 서로 무슨 관계니까? 상동 관계니까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도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라지 A와 연관된 유전자를 찾으면 뭐가 되겠어? 스몰 B가 되겠지. 그림상에서. 됐지? 자, 그 다음 라지 D와 독립되어 있는 거는 스몰 D를 제외한 나머지 유전자들이 전부 다 독립되어 있는 관계가 되는 거고, 스몰 D와 독립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로 라지 D를 제외한 나머지 유전자들의 관계들이 전부 다 독립관계로 보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라지 A와 라지 B는 독립되어 있는가 물어봤어요. 됐지? 다시 한번 상동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서로 독립관계로 보면 안 된다고 해. 연관의 관계도 아니에요. 이 그림상에서 왜? 같은 염색체 있는 게 아니니까. 됐지?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 상에다가 유전자형에 따라서 직접 유전자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유전자형이 이와 같은 식으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는 양성 잡종에 대한 관계를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염색체의 상에다 한번 표현해 보라는 얘기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라지 A와 라지 B는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독립관계였을 때 이걸 체세포 내 염색체 상에다가 표현하면, 체세포가 있으면요, 상동 염색체를 몇 쌍 그려야 됩니까? 2쌍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를 라지 A라 했으면 라지 A와 스몰 A는 대립관계니까 여기 상동 똑같은 채 스몰 A가 있어야 되고, 그럼 B의 유전자는 이들과 독립되어 있어야 되니까 또 다른 상동 찾아서 이렇게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적어주셔야 독립관계에 대한 그림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이 돼요. 유전자형은 이걸 따라가는데 라지 A 쪽에 라지 B가 연관되어 있대. 그러면 이걸 체세포 내 염색체 상에다가 표현하게 되면 몇 쌍의 상도만 그리면 돼? 한 쌍의 상도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라지 A라 가정하면 상동 동일한 위치에 스몰 A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왜? 유전자형이 이걸 쫓아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라지 A 염색체에 뭐가 존재해야 돼? 라지 B가 존재해야 되겠지. 그럼 라지 B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는 상동 위치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스몰 B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전자형이 이렇게 정해주고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몰 A와 당연히 뭐도 스몰 B도 무슨 관계구나? 연관관계구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반대로 라지 A와 스몰 B가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역시 한 쌍의 상동을 그리면 되고, 그럼 여기가 라지 A라 가정하면 동일한 위치에 스몰 A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에서 라지 A 쪽에 뭐가 있어야 돼? 스몰 B가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기는 라지 B가 있는 관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은 유전자형 이것에 따르면 스몰 A와 모두 라지 B도 무슨 관계구나? 연관관계구라는 걸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알지? 삼성 유전인 경우도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삼성 유전. 이것도 염색체상에다가 유전자를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유전자형이 삼성 잡종이래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 가정을 했을 때 조건에 따라서 그냥 염색체상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하고 D는 전부 다 무슨 관계래요? 독립관계래. 그러면 이걸 체세포 내 염색체상에다가 유전자를 표현하게 되면 상동관계를 몇 쌍을 그려야 될까? 그렇지, 세 쌍 그려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뭐 라지 A라 가정하면 여기는 스몰 A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상동 찾아서 라지 B가 있으면 여기는 스몰 B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상동 찾아서 여기가 라지 D면 여기는 스몰 D가 된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 맞춰봤을 때 염색체상에다가 유전자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현재 조건상에서 A와 D는 뭐 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B하고 D는 뭐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염색체상에다가 유전자를 표현하게 되면 몇 쌍의 상동? 두 쌍의 상동을 그리면 되고요. 그럼 제가 여기를 라지, 그 다음에 스몰 A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A하고 D라는 유전자는 서로 독립관계니까 또 다른 상동 찾아서 라지 D, 그 다음 스몰 D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라지 D하고 뭐는 연관이니까? 라지 B는 연관이니까 이 라지 D 쪽에 뭐가 있어? 라지 B가 있으면 여기는 당연히 스몰 B가 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하지.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라지 A하고 스몰 B, D가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상동 염색체를 몇 쌍만? 한 쌍만 그리면 되고요. 제가 여기를 라지 A라 그러면 당연히 반대편 상동에는 스몰 A가 있어야 되고, 라지 A 쪽에 뭐가 연관되어 있으려면 스몰 B가 연관되어 있으려면 여기에 스몰 B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것의 대립 유전자는 뭐 라지 B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B 쪽에 모두 있어야 되니까 라지 D도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스몰 D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조건이 나오면 스몰 A, 라지 B, 스몰 D도 당연히 뭐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지. 그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려볼 수 있어야 다음 시간 내용을 쫓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염색체의 유전자를 표현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내용 가기 전에요. 제가 대립 유전자를 정리를 한번 해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현재 사성입니다. 자, 네 가지 유전 형질을 지금 동시에 염색체에다가 유전자를 표시해 둔 거고요. 자, 각 형질별로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씩 있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가 전부 다 대립 유전자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어떤 종의 개체가 있는데 이 개체의 체세포가 되겠죠. 체세포 내 염색체 내에 유전자가 존재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현재 색깔이 잘 구분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하얀색이고요. 이것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상동을 제가 1번 염색체라고요. 노란색 상동을 제가 2번 염색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현재 1번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스몰 A 유전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유전자는 반드시 몇 번에 있어야 됩니까? 1번 염색체에만 존재해야 되죠. 그 위치도 여기하고 똑같아야 되고요. 이게 모건의 유전자 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라지 D하고 스몰 D도 마찬가지로 몇 번에 있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에? 1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유전자하고 D 유전자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구나? 연관관계에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스몰 A 쪽에 라지 D가 있고 스몰 A 쪽에 스몰 D가 연관되는 관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2번에도. 자, 2번에 지금 B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유전자는 몇 번에 있어야 돼요? 2번에 있어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라지 E가 있죠? 그러면 이 대립 유전자도 몇 번에 있어야 되는구나. 2번에 있는 염색 유전자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유전자형을 적어보면 스몰 a, 스몰 a 그대로 적겠습니다. 라지 D, 스몰 D가 있고, 그 다음 라지 E, 라지 E, 그 다음 라지 B, 스몰 B가 있는 관계죠. 그러면 이들은 1번에 있고요. 얘들은 2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고, 이 유전자들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놈과 이놈은 서로 무슨 관계죠? 서로 다른 비상동이 있으니까 독립관계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놈하고 동일종인데 서로 개체가 다른 놈입니다. 이 개체의 체세포 내 염색체 내 유전자를 표현할 건데요. 이놈의 유전자형이 이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스몰 D, 스몰 D, 라지 스몰 E 관계.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유전자를 여기다가 뭐 해보라는 얘기예요? 표시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서로 같은 종이니까 염색체 중에서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은 관계가 번호가 뭐 할 거라는 얘기죠. 똑같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하얀색 1번하고 똑같은 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몇 번으로 보는 거고, 1번으로 보는 거고, 이거를 몇 번으로 보면 되는 거야. 2번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서로 같은 종이니까 이 유전자들도 1번에 있어야 되고, 이 유전자들은 2번에 있어야 되고, 이 유전자도 1번에 있어야 되고, 이 유전자는 2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들의 위치하고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놈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어요. 같은 종이니까 1번에 이 위치하고 동일한 위치에 뭐가 있어요? 라지 스몰 A, 즉 라지 스몰 A가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라지 B, 라지 B를 몇 번에 있어야 돼? 얘는 2번에 있어야 되지? 여기 위치하고 뭐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니까 이 위치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라지 B, 라지 B가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D 유전자 역시 1번에 있어야 되고, 이놈들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위치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스몰 D면 여기도 스몰 D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그럼 마지막 라지 스몰 D도 몇 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되고, 여기 위치하고 똑같이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에가 바로 라지 스몰 E가 되는 거지. 됐지? 이런 식으로 유전자별로 염색체상에다가 유전자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양성 잡종에 대한 유전자 관계 가능성들을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양성 잡종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냐면 이 양성 잡종에 대한 사례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양성 잡종에 대한 유전자 관계를 머릿속에다가 빠르게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 그 가능성을요. 자, 예를 들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였다 가정을 했을 때요, 이 두 쌍의 유전자들의 관계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관계 가능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독립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무슨 관계일 수도 있습니까? 연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독립관계라 가정을 하면 당연히 두 쌍의 상동 그려야 되고, 여기가 라지 A고 여기가 스몰 A면 또 다른 상동에 라지 B, 스몰 B 이런 관계를 그리셔야 되고요. 연관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 몇 쌍의 상동? 한 쌍의 상동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라지 A, 여기다 스몰 A라 적으면 라지 A와 B는 서로 연관이니까 여기 라지 A 쪽에 라지 B가 있다라면 여기는 스몰 B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관에 대한 가능성을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여기가 라지 A고 여기가 스몰 A라 가정하면 여기는 스몰 B가 되고 이런 라지 B가 되는 관계겠죠. 그래서 양성 잡종에 대한 유전자의 관계를 염색체의 상에다가 표현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연관의 가능성이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두 가지로 더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이라면 라지 A, 스몰 A, 또 다른 창동 찾아서 라지 B, 스몰 B 적으면 되고,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이라면 여기가 뭐 라지 A, 스몰 A, 여기가 라지 B, 스몰 B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라지 A, 스몰 A, 이때 스몰 B 연관이니까 여기가 스몰 B고 여기가 라지 B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우열 관계를 제시해 줬는데,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라지 B가 스몰 B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연관 중에서 무슨 잡종에 대한 양성 잡종에 대한 연관 관계에 대해서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상인 연관이냐 상반 연관이냐.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상인 연관하고 상반 연관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이 형질에 대해서 이놈이 우성이죠. 이놈이 열성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형질에 대해서도 이놈이 우성이고 이놈이 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형질에 대한 우성끼리 연관되어 있고 두 형질에 대해서 열성끼리 연관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무슨 연관이라냐면 상인 연관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형질에 대해서 우성이 있고요. 이 형질에 대해서 열성이 있어요. 그럼 우성과 각 형질에 대해서 우성과 열성이 연관되어 있고 여기는 열성과 우성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상반 연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문제상에서는요, 직접 이거는 상인 연관이니 상반 연관이니 이런 개념을 안 씁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업 중에 이걸 주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인과 상반에 대한 개념을 좀 익혀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은 반드시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우열관계가 뚜렷한 관계이면서 양성 잡종에서만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가 있는데 이놈들이 서로 연관돼 있대요. 그러면 염색체를 한 쌍만 그리고 라지 A, 스몰 A면 당연히 얘가 둘 다 똑같으니까 라지 B, 라지 B 이런 관계라는 얘기죠. 그럼 얘들은 양성 잡종이 아니고 거기다가 유전자를 보게 되면 한쪽은 우성인데 한쪽은 열성우성이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상인이다 상반이다 이런 개념을 전혀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유전자형은 똑같은데 그렇죠? 이 세포하고 이 세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라고요. 이걸 제가 나라고요. 이것을 제가 다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가와 나는 같은 종일 수 있니? 물어봅니다. 가와 나는 같은 종이니? 그러면 모건의 유전자설의 위배가 되는 거지. 같은 종이라면 형질별 유전자의 위치가 염색체 상에 뭐 해야 돼? 똑같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들하고 얘는 유전자 위치가 다르게 존재하는 거죠. 얘들은 떨어져 있는데 얘들은 지금 한 염색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됐어? 그래서 이들과 이들은 절대 무슨 관계 될 수 없어요. 같은 종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걸 갖는 개체하고 이걸 갖는 개체, 즉 나와 다는 서로 같은 종일 가능성이 있니 물어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 염색체가 같은 본의 염색체이고 각 형질에 대한 유전자 위치가 전부 다 똑같다라면 이놈과 이놈은 무슨 종일 수 있어요? 같은 종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런 것까지 좀 세부적으로 구분 좀 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자가 이제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입니다. 성염색체를 하게 되면 X염색체나 이제 Y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죠. 자,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바로 당황하지 마시고요. 근데 사람이 유전 파트 때 어차피 또 다루게 됩니다. 그때 외우게 될 거고 지금부터 벌써 외우려는 그런 고민을 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그냥 보세요. 자, 현재 세 가지 형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색 구분에 대한 형질, 그 다음 혈액 응고에 대한 형질, 귓속 털에 대한 형질입니다. 각 형질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가 이와 같은 식으로 몇 종씩 존재하냐면 두 종류씩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색 구분에 대해서 정상 유전자가 있고요, 생명 유전자가 있습니다. 혈액 응고에 대해서 정상 유전자, 혈우병 유전자가 있고요. 귓속털에 대해서 정상 유전자, 귓속털 과다증 유전자가 있습니다. 됐죠? 각각의 우열 관계를 지금 표현을 해줬고요. 됐죠? 그 다음에 색 구분 유전자와 혈액 응고 유전자는 서로 무슨 염색체에 존재합니까? 같은 X염색체에 존재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 두 형질에 대한 유전자의 관계는 서로 뭐 돼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연관돼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유전자들을 현재 염색체 상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체세포들을 제가 5개를 그려놨고요. 여기다가 성염색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남자 같은 경우는 X하고 Y 염색체를 갖게 되고요. 이 사람도 남자라 가정하면 X랑 Y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여자라 가정하게 되면 XX, XX, XX를 갖게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각 X 염색체하고 Y 염색체에다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유전자들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생명과 관련된 유전자, 즉 색구분과 관련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 두 종류가 있었고요. 이놈들이 무슨 염색체에 있어야 되니까? X 염색체에 있어야 되니까 X 염색체 상에 색구분 결정 유전자 위치마저 정해져 있겠죠. 모건의 유전자설에 따르면. 그럼 이 위치가
이 위치가 색구분 결정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라면 남자 같은 경우는 두 종류 중에 몇 개를? 하나를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남자는 두 종류 중에 하나 20A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정상을 결정하고요. 이게 생명을 결정하고 이게 우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색구분에 대해서는 유전자를 몇 개만 가져요? 하나만 갖고요. 이성도 하나만 갖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됐죠? 그래서 이게 멘델의 가설 중에서 몇 번째? 두 번째 가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어떤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는 형질별 유전자를 몇 개만 갖는 거예요? 하나만 갖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 하나만 갖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열관계에 상관없이 이 표현형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사람 색구분에 대해서는 정상이고 이 사람 색구분에 대해서는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여성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여성 같은 경우는 X를 두 개를 갖고 있고요. 현재 이것과 동일한 위치를 보면 색구분 유전자가 들어와야 돼. 그럼 X 하나당 몇 개가? 하나가. X 하나당 하나가 들어오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색 구분에 대해서 유전자를 몇 개를 갖는 거야? 두 개를 갖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어떤 여성은 동일한 위치에 라지, 20A를 갖는 여성이 있을 것이고 어떤 여성은 동일한 위치에 20A를 갖는 여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열관계 따져야 되지. 그럼 얘는 뭐예요? 정상. 이 사람. 정상. 이 사람은 생명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는 남자는 형질 유전자를 하나, 여자는 두 개씩 갖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 다음 혈액 운고에 대한 대립 유전자 역시 두 종류가 있었어요. 라지 B, 스몰 B가 있었고 라지 B가 정상 결정하고요. 스몰 B가 혈우병 결정해서 가정했을 때 이게 우성이고 이건 역시 무슨 염색체에 있어? X 염색체다 보는 거야. 됐어? 그러면 X 염색체 상에 분명히 이 유전자가 존재해야 돼. 그럼 그 위치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혈액 운고의 결정 유전자 두 종류 중에 염색체 하나당 몇 개만 들어와요? 하나만 들어온단 말이야. 뭐만 들어오거나 스몰 B만 들어오거나 뭐만 들어와요? 라지 B만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색구분에 대한 형질에 대해서 이 남자 역시 유전자를 몇 개만 가져요? 하나씩만 갖는 거지. 그럼 이 여성은 같은 위치에 뭐 라지 B, 스몰 B를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몰 B, 스몰 B를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라지 B 이렇게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됐니? 그럼 이 남성은 혈액 응고에 대해서는 혈우병이지. 이 사람은 정상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혈액 응고에 대해서 정상. 이 사람은 혈우병. 이 사람은 정상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치?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유전자들과 이 유전자들은 같은 염색체에 있으니까 서로 뭐에 되어 있구나? 연관되어 있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지. 물론 사람마다 연관된 유전자가 각각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Y 염색체에 대해서 귓속털 과다증에 대한 형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상인 유전자가 있고요. 귓속털 과다증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유전자를 각각 라지 D, 스몰 D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 유전자는 무슨 염색체만 있어야 돼? Y 염색체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Y가 있으면 이 위치가 귓속털 결정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라면 남자는 둘 중에 하나만 갖지. 마찬가지로 하나만 갖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Y 염색체에 존재하는 이 유전자들이기 때문에 이 Y 염색체를 여자는 절대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 형질은 여자한테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건 누구만 가져요? 남자만 가져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염색체에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 형질별 유전자를 몇 개씩 하나씩만 갖는 거지. 됐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정리해 주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의할 점입니다. 자, 현재 A 유전자하고 스몰 B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전자는 지금 Y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X하고 Y는 서로 상동 관계를 일단 구조상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전자들의 관계는 대립 유전자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됐죠? 자, 그 다음 A하고 그럼 D 유전자나 B하고 D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유전자들과 이 유전자들은 독립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느냐 이거지. 자, X, Y는 이런 경우는 상동을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X, Y 상에 떨어져 있는 유전자들은 절대 독립돼 있다라는 걸 쓰지 않아. 알았어? 다시 한번 X와 Y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는 절대 독립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다고. 그렇지? 그럼 연관인가요? 떨어져 있으니까 연관 관계도 아니란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성염색체 중에 특히 남자가 좀 귀찮단 말이에요. 구분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두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다시 들어가면 X염색체 이상의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연관관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X하고 Y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절대 독립되어 있다. 뭐 돼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절대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념이.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 독립과 연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독립과 연관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걸 염색체상에다가 표현을 못하면 다음 시간 수업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독립과 연관의 뜻 꼭 구분하시고요. 그렇죠? 내용 정리를 반드시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